지금부터 하실 게 뭐냐면은요, 저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소득세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기 연습을 해볼 건데, 내일까지는 저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저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할 겁니다. 틀리든 맞든. 왜냐면 해봐야 이게 감이 오고 해봐야 늘지. 예, 제가 솔직히 제가 풀어드리는 게 저도 편하기는 해요, 속은. 예,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어서 그러지. 속은 편해요. 왜냐면 얼굴에 다 티 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부터 해서. 근데 그 단계를 뭐든지 어떤 거든지 하려면 저도 보면은 그 단계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싸움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공부도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취득하는 거고, 근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면 그쪽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회사 생활은 못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위에서 뭐라 그러면은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요즘 젊은 마인드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능력도 개뿔 없는데 막 시키는 과장님, 부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회사 가면 있죠. 그러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넌 시켜라, 난 내 거 할란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대드는 스타일이라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이러면 회사에서 돈을 못 벌어요, 맞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문제 3번은 무조건 부가가치세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무조건 원천징수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제 천천히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 들어오세요. 프로그램은 2200으로 들어오세요. 프로그램은 2200. 그리고 잠깐 여기 들어와 보실래요?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그래서 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자리 있을 거예요. 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자리는 다시 설치하세요. 여기 그 저번에 다운받은 거 있었잖아요. 가셔서 요거 2020년 있죠. 예, 그거 이제 그 뭐냐 X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예, 3, 4개만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많으면 이미 등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시니까 여기 다시 2022년 더블 클릭하시고 네, 모든 파일에 적용 예. 그러니까 재설치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는 무조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반복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나서 설치하고 하고 나서 설치하고 하시면은 예, 계속 연습이 가능하세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뉴스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저기 윤석열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대요. 규제. 예, 그거 다 없애면 누구만 좋아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규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진짜 저것도 문제 될 거예요. 조만간.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손 댈 거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손대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안 되는 업종을 만들 거니까. 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업종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안 돼도. 예. 그게 문제예요, 항상. 예. 가격이 돈 그 뭐냐 월급 많이 버는 곳들은 대부분 다 그 월급 주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는 건데 아니면은 인원이 적거나 그러면 무조건 월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 구조상.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알바야. 예. 근데 알바인데 국가에서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된대. 그러면 이제 또 알바자리들이 대부분 다 최저임금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알바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금액이 작아도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처럼 PC방 알바 막 2,300원에 하는 거죠. 2,300원 시절에 알바 했었으니까. 밤새고 겁나 열심히 하면 한 30만 원, 40만 원 들어와요. 한 달에.
왜냐면 알바비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오랫동안 일해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설치하시고 회사 등록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등록 가셔서 어디 갔냐? 여기 회사 코드 뭐요? 재생성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2200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꼭 확인 좀 해주세요. 뭐 확인하시냐면 왜 이렇게 안 나와? 원천징수 가서 사원 등록 눌렀을 때 이렇게 조금만 뜨면 돼요. 4명만. 근데 4명보다 더 뜨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뜨면 지워버리세요. 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그 나눠드린 유인물 25회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시면 4월 8일 몇 월 며칠이요? 4월 8일 6월 14일 5월 20일 있을 겁니다. 3분 드릴 테니까 분개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분개를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이거 분개 한번 해보세요. 4월 8일 거기 보시면 제일전자에 납품했죠? 그러면 매출의 과세겠죠. 그래서 매출 과세에 그 다음에 제일전자 부예요. 옛날 거라 다.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100. 원래는 요거 분개 안 해도 지장 없고 우리한테 원래 필요한 건 요거예요. 매출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6월 14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내국신용장. 우리 내국신용장 나오면 뭐죠? 영세죠. 그래서 전자 제품이니까 매출에 영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동일전공부. 대변에 전자 제품이니까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얼마세요? 100만원. 그 다음에 전액 뭘로 하셨대요? 외상.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만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이중으로 신고. 요거 말뜻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 신고했다? 2번 신고했다. 법에서 2번 하라 그랬어요? 한 번만 하라 그랬어요? 한 번만 하라 그랬죠? 근데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그러면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5월 20일은 매입의 과세인데 거래처는 강남.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재료인데 거기 보시면 800이죠. 그냥 800으로 분개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800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얼마예요? 80.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외상으로 볼게요. 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플러스라고요,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냐면 이중으로 넣었잖아요. 그럼 이중 넣었으면 몇 번 넣었다? 2번. 그러면 800, 800 해서 1600이겠죠. 맞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600이 아니고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그러면 1600이 800 되려면 얼마를 줄이세요? 800 줄이면 되죠. 그래서 이중이라고 나왔을 때는 플러스가 아니라 뭘로 넣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요. 여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2005년 1기라고 되어 계세요. 몇 기요? 1기.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 치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겁니다. 네,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 요거 있죠. 4월 8일 거. 네, 몇 월 며칠 거 있어요? 4월 8일. 4월 8일은 매출의 과세예요. 뭐라고요?
매출의 과세. 그래서 여기가 매출이에요. 1번부터 9번까지.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매출. 그러면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은 과세 여기 있죠. 과세. 과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요? 4번까지.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매출의 과세는 몇 번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그 4개 중에서 잘 보시고 입력해 보세요. 얼마 입력하셔야 돼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한번 넣어 보세요. 10초 후에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원래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건너뛰고 어떤 내용이 몇 번에 들어가느냐 요거를 익히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근데 이거를 왜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회사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 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은 비싸요. 그 대신 이제 뭐가 좋냐면 이런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회사 가시면 후진 거 쓸 수도 있잖아요. 꽂은 거는 연동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내용 보고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금액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빈 거에다가도 넣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1번. 왜냐면 1번이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1번에 1,000만 원에 얼마요? 100만 원. 치세요. 그래서 1번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매출의 영세라 그랬습니다. 6월 14일은. 그래서 영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글씨 안에 항상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보시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니까 몇 번에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5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 원. 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앞에 잠시만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매입은 여기 10번부터 17번까지가 매입이에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매입이라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거기 앞에 있는 글씨만 잘 보시면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일반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매입이요? 일반 매입.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고정 매입이라고 있어요. 요거 두 가지 시험 보시기 전까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매입에 제가 앞으로 일반이라고 쓸 때 있고 고정이라고 쓸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쓸 건데 매입 일반 아니면 매입 고정 이렇게 쓸 건데요. 매입 고정은 유형자산일 때 쓰는 거예요.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매입 일반은 매입 고정이 아닌 것은 다 일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입 쪽은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눠요? 라고. 법에서 나누어서 뭐 하래요? 등록하래요. 그래서 여기 칸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일반하고 뭐요? 고정이라고. 나눠져 있죠? 그러면 나눠져 있으면은 우리 법에 따라서 나눠야 돼요? 내 맘대로 안 나눠도 돼요? 나눠야 되죠. 왜냐면 안 나누면은 또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뭐 내자? 세금 내자. 그리고 그런 분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저거 바뀌었잖아요. 뭐 바뀌었냐면은 음주 측정. 예전에는 음주 측정만 했는데 이제는 음주 측정하는 데에서 범칙금 안 낸 거 다 잡아버립니다. 미납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도 못 잡으니까 이제 법을 바꿔갖고 어떻게 잡아버리냐면 여기 뭐냐 경찰차에다가 특수 카메라를 달아서 그 뭐냐 이거 불잖아요. 음주 측정할 때 그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어요. 그래갖고 체납된 게 있나 없는지 잡아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갖고 체납된 게 있어. 그러면은 돈 내. 범칙금 낼래? 아니면 번호판 띄어갈까? 네, 잘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환영. 네. 그래갖고 범칙금 낼 거야? 그러면 내. 그러면 가게 해줄게. 대신 안 낼 거야?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번호판 띄어가면 돼요. 잘 바꾼 것 같아요. 이건 저는 환영. 그래서 혹시 범칙금 있으면 앞으로 잘 내야 돼요. 네. 이거 불다가 범칙금 내야 돼요. 앞으로는. 근데 그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는 원재료입니다. 3번은 무슨 재료예요?
원재료. 그래서 10번이에요. 10번에다가 마이너스 800에 마이너스 80.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왜 마이너스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중으로 입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800, 800 해서 1600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80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600이 800 되려면 얼마를 줄이세요? 800 줄이면 되죠.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누락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뭐 하셨어요? 누락하셨대요. 그러면 누락했으면 국가가 하라는 거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겠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잘 못했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잘 못했으니까 돈 더 내놔. 그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가산세. 그래서 그 한 장짜리 드린 게 그 가산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가산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풀면서 익히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외워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한두 개가 아닌지라. 그래서 여기 잠깐 들어와 보세요. 여기 부가가치세 26번이 가산세 넣는 난이에요. 제가 힌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저도 우연치 않게 항상 보면 좀 특이한 거는 우연히 걸려요. 여기 있죠. 여기 칸 누르신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뭐 눌러보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어요. 무슨 방법 켜기요? 작성 방법 켜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칸에 어떻게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지 여기 퍼센트나 그런 것들이 힌트가 나와요. 좀 작아서 그런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비상용이고요. 웬만하면은 가산세 어떻게 구하는지 외우고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는 해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가산세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가산세가 실제 시험 문제 가산세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엔 가산세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보다 가산세 낼 확률이 적어졌어요. 왜냐면 요즘엔 대부분 다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순간 국가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이 어때요?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산세 문제는 아주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내기는 하니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있고 하나는 제출불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 거는 예정신고고요. 밑에 거는 확정신고예요. 그러면 국가가 봤을 때에 예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까요? 확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까요? 확정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정 쪽이 좀 더 세요. 세율이. 그 다음에 언제만 하는 거냐면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매입과세인데 매입과세는 두 가지만 해요. 이중공제랑 과다환급일 때.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전송하면 국가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너 신고 안 해도 뭐 해줄게? 봐줄게. 왜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송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는 이 합계표를 꼭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합계표 제출을 잘 하셔야 되냐면 종이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국가가 모르잖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정이냐 확정이냐의 차이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면은요,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이에요. 근데 확정 때 잘못하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67번, 68번이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 1000분의 5, 1000분의 3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힌트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문제 푸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편하다지 뭐 아주 쉽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했었던 게 매출 과세 있었죠. 맞죠? 매출 영세도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중 공제도 있었죠. 맞죠? 두 번 입력했다. 예, 그러면은 세 개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800만 원이죠. 그러면 총 얼마예요? 1900. 그 다음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계산기 있는 분들은 두드려 보세요. 나중에 최종 목표는 저겁니다. 아, 요거는 요래 해서 요 가산세를 내는 거야 라는 걸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쉬우면 남도 뭐 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들도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한 가지면 한 가지 그냥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속 편하게. 근데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 요거는 뭐 암기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해야 되는데 이해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9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하면 9만 얼마 나와요? 5,000원. 그 다음에 이거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원래 자동 계산이에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7번에 제출불성실이라고 보이십니까? 거기에다가 1900 치세요. 그럼 95,000원이라고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어떤 건 뜨냐면 요 옆에 숫자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컴퓨터가 기본 계산은 해줍니다. 그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인 계산까지는 컴퓨터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 제출불성실은 뭐 틀렸을 때요? 확정해서 틀렸을 때. 그래서 언제 어떤 가산세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산세 중에 하나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뭐를 잘못한 거죠? 말 그대로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예, 국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날짜 맞춰서 신고 잘하라 그랬죠. 맞죠? 근데 신고를 잘못했어.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못하셨네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뭐 더 내라? 세금 더 내라. 그러면 또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잘못했으면 혼나면 되지 세금을 더 내냐고. 혼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나래도 세금 신고 안 할 거예요. 혼나기만 하면 된다면.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항상 두 가지 페널티를 주면 합니다. 돈을 더 내게 만들거나 아니면 큰 집에 잠깐 갔다 오시거나. 그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이라는 건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깎아주냐면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90% 깎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잘못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빨리 재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빨리 하시면은 깎아주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도 이거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진납세 하면 뭐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하시면 75, 6개월 안에 하시면 50, 1년 안에 30, 1년 6개월에 20, 2년에 몇이요? 10.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있다니까요. 여기 71번 뒤쪽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시고 얘 누르세요. 작성 방법 켜기. 그러면 여기에 한 달에 90 다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몇 프로 몇 프로. 그걸 활용하시든가. 저는 그냥 외웠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거 보는 것도 일인지라 그냥 저는 외워놨어요. 근데 뭐 저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죠?
매입세액이죠.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위에 3개 있었죠. 아까 저희 분개한 거. 그거 참고해서 납부세액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구하는 것도 공부니까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4월 8일에 매출세액 100만 원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6월 14일은 빵이에요. 왜요? 영세니까.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에요. 5월 20일이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0 하면 플러스 되죠. 그래서 180이 돼요. 얼마가 된다고요? 180. 그래서 왜 18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깜빡한 거는 10%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깜빡한 게 있고 일부러가 있어요. 일부러는 40%예요. 왜냐면 일부러 안 했어. 일부러 잘못했어.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는 괘씸죄죠. 왜요? 너 알면서도 틀렸잖아. 근데 예. 이제 그거는 국가에서 잡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깜빡이에요. 근데 국가가 조사하러 가갖고 봤더니 이놈들이 일부러 빼먹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세게 나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몇 프로만 내시면 돼요? 10%. 그 다음에 3달 안에 신고하시면 75%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75%를 곱하는 게 아니라 25%를 곱하는 겁니다. 계산 또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180 곱하기 10%에 25% 하면 얼마 더 내시면 돼요? 4만 5천 원.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국가에서 깜빡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라고는 안 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 큰 거는 깜빡 잘 안 해요. 자잘한 거 깜빡하지. 왜냐면 큰 거는 티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냐면 여기에다 넣거든요. 저희는 71번에다가 여기 일반하고 부당이 있잖아요. 부당으로 걸리면 막 40%막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부당의 뜻이 괘씸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다가는 곱한 금액을 넣어요. 그래서 180.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요 최종 금액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180에 얼마예요? 4만 5천 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얘네 둘은 세트예요. 뭐하고 뭐는 세트냐면 신고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은 납부 지연도 나와요. 왜냐면 신고 잘못했으니까 납부도 뭐 했을 것이다? 잘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간혹가다 실수할 건데 옛날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였거든요. 근데 납부지연으로 작년에 바뀌어서 아직도 습관이 안 돼갖고 간혹 가다가 제가 납부불성실이라고 쓸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납부지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도 많이 바꿔놔갖고 고친다라고 고쳐보고 있는데 간혹 가다 옛날 걸로 쓸 때 있어요. 납부지연은 이렇게 돼요.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죄송합니다. 2.5가 아니고 2.2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2.5였고 올해부터 2.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법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든 많이씩 바뀌든 무조건 뭐 하나라도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번에 시험 안 보고 뭐 내년에 볼 거야. 이런 분들은 내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법 바뀌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6월달 시험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왜냐면 6월달 시험은 교재가 다 나온 상태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4월달 시험일 때는 저도 좀 솔직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6월달 반보다는. 근데 그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놈의 법을 매년 바꿔놓기 때문에 준비 안 해놓으면 엉뚱한 거 알려드려요. 법 바뀌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저것도 읽어보거든요. 다른 학원들 그 뭐냐 평가 같은 거 읽어보면은 수강생들이 공부해갖고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강사분들 중에 공부나 이런 걸 좀 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 많이 알아 이런 마인드시라. 근데 아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법 바꾸는 건 아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매년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납부세액이 18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미납일수는 웬만하면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92일이라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며칠이요?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막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180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하면 36,432원인데 이거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입력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요. 여기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180 치세요. 납부지원에다가 180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한테 맡겨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맡기냐면 여기에다가 2022년 4월이 아니고 7월 25일이라고 치세요. 근데 이 기능은 없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7월 25일 치시고 밑에다가 2022년 10월 25일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92일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넣어주시면 얘가 계산을 해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런 기능 없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날짜로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날짜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렇게 떠요.
자동 계산도 돼요. 그래서 수동 네. 1기 확정이요. 네, 1기 확정. 거기 지문이 지금 1기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74번에 보시면 영세. 그래서 보시면은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과산세. 요거는 이제 왜 내야 되냐면, 우리 영세율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고 똑바로 안 했어. 그러면 국가에서 잘했대요, 잘못했대요? 잘못했대요. 그래서 얘네는 딱 두 가지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영세랑 수출 있을 때만. 그래서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아까 영세 있었죠? 네, 영세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죠? 네.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거 안 써드렸구나.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래서 이 감면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한 달 안에 하면 90% 깎아줄게. 3개월 안에 하면 75% 깎아줄게. 6개월 안에 하면 50% 깎아줄게. 그 다음에 1년 안에 하면은 30% 깎아줄게. 1년 6개월 안에 하면은 20% 깎아줄게. 그 대신 몇 년 안에는 해라? 2년 안에는 해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3개월 안에 신고했으니까 몇 프로 빼준다고요? 75%. 또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세무는 꼭 계산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 안 나오면 다행인데 나올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공식만 만들 줄 아시면 솔직히 입력하고 계산이야 계산기가 해주고 입력이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곱하기 25% 하면 1250원 나오죠. 근데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74번이거든요 100만원 쳐보세요. 그러면 5,000원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디까지는 해주냐면 여기까지는 해줘요. 근데 감면 계산이 안 돼요. 아직 프로그램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감면이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다 100만 원 치신 다음에 여기 최종 금액에다가 몇 프로만 해주세요? 25%. 그래서 1250원.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안 나오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긴 해요. 왜냐면 여기 넣는 거는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가산세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다음 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이하고 소득 있죠. 연말정산. 그 나이하고 소득 빨리 외워 놓으세요. 그게 앞으로 이제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나이 소득 빨리 외워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